이 토끼가 나올 딸랑딸랑딸랑. 개그맨과 사업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김형래. 37년차 베테랑 개그맨의 가슴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업은 참 불안정하다. 인기 떨어지면 그만이고 써주지도 않고 조금은 안정된 수입원을 누구든지 원하죠. 하지만 계속되는 사업 실패, 수억 원의 사기까지 당하면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IMF는 멀어졌고 은행하고는 이게 뭐 소통도 안 되고 쉽게 되는 일은 없구나. 뭔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경험을 해보지 않은 다음에는. 중국집을 시작한 지 8년. 이제 그의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연예인 때문에 성공하진 않습니다. 성실도입니다.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은 없다.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운 김형래 씨를 소개합니다. 뭐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김학래 씨가 그 재미있게 했던 그 개그나 코미디를 보시면서 자랐을 거고요. 가만히 있자. 여기 10대, 20대 더 젊으신 분들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개그 하셨다는 거? 네, 진짜 예전에 개그 스타로 참 대단히 바쁜 그 일정을 매일 보내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연매출 100억. 네.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도 많이 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개그맨 성공한 개그맨들 보면은 네. 오, 야, 신인인데 그러지만은 네. 그 이전에는 네. 수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 사람 뭐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했다 하지만 네. 실패한 얘기는 안 해서 못 들어서 그래서 모르는 그렇지. 거죠. 사실은 실패한 데는 다 이유가 또 있고 성공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학래 씨께서 오늘은 개그나 이게 아니고 정말 사업을 한 그 입장에서 성공한 입장에서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께 아주 좋은 얘기를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학래입니다. 임미숙 남편입니다. 네. 제가 어딜 가거나 이 얘기를 꼭 합니다. 팔불출소리를 들어도 합니다. 아까도 방송국 들어오는데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옆 아주머니한테 팽현숙 남편이다 이러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제가 코미디를 할 때 이 두 부부가 바꿔가지고 코미디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미숙 남편 또 개그맨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하는데 이유가 있는 이유를 그냥 몸으로 제가 겪었던 걸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개그를 할 때는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는요. 저희들끼리는 위안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코미디 르네상스 시대가 아니냐. KBS의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이런 걸 할 때는 시청률이라는 게 지금 한 20%만 나와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45% 코미디 프로그램은 50%를 넘었습니다. 대단한 시청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코미디는 바로 그 이튿날 전국으로 막 유행을 퍼져가지고 야, 이게 하는 보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입이 막 따로 들어와요. 영화도 찍고 CF도 찍고 뭐 이 행사도 많이 다니고 행사도 여러분 지금은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각 그룹의 행사, 자동차 회사, 건설 회사, 은행마다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꼭 합니다. 단합대회를. 제2금융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연도상, 시상식 이런 걸 할 때 이때 꼭 필요한 게 저희들입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활동했던 탤런트들을 보면은 탤런트 이덕화, 박영규 씨 이게 다 저희 또래입니다. 근데 CF를 찍어도 탤런트들은 얼마나 이쁘게 찍어요. 이쁜 여자하고 싹 만난다, 지나간다, 엘리베이터 탄다, 탁.
라이 이렇게 찍어요. 저는 CF 거짓말 못하고 한 전성기 때는 70편을 찍었는데 CF라고 전부 농약, 잡초 제거제. 서울은 안 틀어요. 예산, 당진, 삽교 저쪽에서만 틀지. 한 번도 그래도 저는 이 개그맨이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성기 때 늘 불안한 건 한 구석에 있습니다. 이 불안한 건 내 인기가 떨어지면, 내 일거리가 떨어지면 이때는 뭘 가지고 먹고 사나, 뭘 가지고 결혼을 하나, 이 생각이 늘 가슴에 들어옵니다. 한참 전성기 때 저는 와이프를 만납니다. 임미숙을 만나는데 제가 늦게 군대 갔다 와서 앞만 바라다보고 열심히 코미디를 하다 보니까 늦게 만났는데 또 불안한 것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수입입니다. 저희는 대리 근무가 안 됩니다. 온니 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딴 사람들은 직장 동료가 대신 결제도 맡아주고 다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그게 안 돼요. 오로지 나.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부업을 가져야 됩니다. 부업을 가져야 되는데 뭐를 했으면 좋을까? 첫 번째 부업이 피자집.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피자집이 너무 잘 돼. 막 유행을 따르는 건데 정보도 없이, 전문 지식도 없이. 개그맨 김종국이라고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후배인데 피자집을 해서 돈을 엄청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피자집을 하자.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일산에다가 조그만 피자집을 했는데 이게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33평입니다. 33평 규모에서 피자 기계를 한 대를 들여놓고 그 규모에 맞게 하니까 피자를 토핑해가지고 이 기계에 구워 나오는 시간이 7분 50초. 하루에 매출 300만 원을 올리려면은 이건 뭐 1시간씩 기다리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다고 300만 원이 다 남는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내야 되고 거기에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게 너무 몰랐어요. 아, 이게 내가 할 게 아니다. 아, 이걸 접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강남에다가 8명이서 잘 나가는 소위 건설업 하는 친구들하고 동업으로 300평짜리 한식집을 한번, 등심구이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8명이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야, 우리 회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회식을 해도 매출이 얼마나 많이 오르겠냐. 우리 직원들이 와서 먹어도 얼마겠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좀 정해야 되겠길래 전유성 씨하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형, 음식점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고깃집이거든. 이걸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그랬더니 야, 요즘에 이 식당은 나무가 유행이야. 감나무집, 버드나무집, 소나무집. 근데 넌 개그맨인데 똑같이 하지 말고 좀 달라야 되니까 이리야 어떠냐? 소 모을 때 이리야. 형 좋은데요. 소 등심 연구소 이리야. 연구소장 김학래. 괜찮잖아요. 멋있잖아요. 했어요. 했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주주면서 자기네가 와서 값이 비싸다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뭐 자기는 삼겹살로 회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소갈비라 소 등심하고 갈비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일을 해야 돼. 나만. 이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이게 너무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동업은 절대 하지 마라. 망해도 내가 망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무슨 일이 되는 거지 절대 동업을 해서는 일이 안 되겠다는 걸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살이라는 곳에 라이브 카페가 막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지으려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IMF가 똑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한 5, 6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막 20%씩 올라가요. 그리고 건축 자금을
만들어 놨는데 후배 하나가 와서 이걸 한 바퀴만 돌리면 이자가 얼마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IMF에 형 돈을 쟁겨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억을 덜컥 줬어요. 가지고 날랐어요. 여러분, 사기라는 거는 과잉 욕심에서 나옵니다. 과잉 욕심. 이자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익 많이 남게 해준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사기입니다.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합니다. 안 믿는, 길 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빌려줘요? 그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미 저한테 가까이 접근해서 크레딧을 쌓습니다. 믿음을 가게. 2,000만 원 빌려주면은 뭐 10% 이자를 주겠다. 정확하게 갖다 갔습니다. 형, 한 달만 쓸 테니까 2,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딱 갖다 갔습니다. 괜찮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자가 어느 날 갑자기 4억을 빌려주면 형 2개월만 쓰겠습니다. 덜컥 줬더니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IMF 때 이걸 어떡합니까?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나를 잘 봐왔던 사람이 내일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돈을 빌려줘 가지고 오픈을 해서 저는 6개월 만에 정확하게 그걸 갚았습니다.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고, 이때가 신혼 시절인데, 근데 신혼 생활에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근데 와서 너무 바쁠 때니까 연습을 밤 2시에 여관에 모여서 코너별로 합니다. 끝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일찍 끝나는 날도 있잖아요. 밤 2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면 형, 고스톱이나 한번 칠까? 이러면은 이게 또 치다 보면 날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중요성, 가족의 의미를 깨달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동안 아내는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이 뿌려졌겠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흘린 눈물 다 합해보면은 부잣집 장독대 다 가득가득 채우고도 남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아내가 공황장애라는 거를, 이걸 아는데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이. 이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고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매끄럽게 잘 나가야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됩니다. 이거를 몸으로 느끼고, 어느 날 아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올림픽 공원 쪽으로 가면 그쪽이 처갓집이 있는 곳인데 그쪽에다 뭘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 IMF도 겪고 다 장사를 그동안 겪어봤잖아요. 돈이 없을 때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중국집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국집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그동안의 실패 요인을 따져보고, 정말로 제가 정말 문의한인데 너무 중국집에 관해서는 모르는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공했던 것이, 가장 비싼 재료를 사서 쓰는 것이 가장 싸게 사는 재료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양파 같은 걸 사도 굵직굵직하고 가장 최상급을 사면 버릴 게 없습니다. 쬐끄맣고 이런 걸 사왔으면요, 까도 이게 다 까놨고 나면 재료가 얼마 안 돼요. 또 두 번째, 유머는 힘이다. 제가 특성이 개그맨이니까 개그맨을 접목시켜요. 한 분은 난리가 났어요. 지배인이 가서 막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도 주인 오라고 그래. 꼭 주인을 불러요. 보라 이거야. 팔이 오우. 이게 좀 야외 기분 내느라고 저희가 관광용으로 12마리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빠졌네요. 아까부터 찾아봤는데, 이랬더니 빤한 얘기지만 웃는 낯에 침 못 뺐습니다. 웃는 낯에. 에어컨이 한번 고장났더니 한여름에 고장났다고 이름 대면 알만한 농구 감독이 와가지고 값도 싸지도 않은 집 같은데 에어컨을 있다고 그랬다고 막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미리 점검했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심장오장육부 도람에다 미제잠을 쇠로 꽉 채워놓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래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내가 까탈스러운 놈이라 내가 어디 가거나 아주 식당 주인들이 싫어하는데 이거 나를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서비스까지 주니 이가 내 김학래네 니네 집은 된다.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모든 걸 버리고 손님 입장에서 모든 걸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나를 버리면 됩니다. 모든 실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되면요, 간판불이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고 장사들 해요. 근데 손님이 없으면은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장님, 간판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문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내야 될 거. 인테리어가 조금 좀 오래된 것 같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작은 소규모에 가지고 창업을 하러 덤벼듭니다. 5년 창업해서 생존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6,000개라는 식당이 문을 열고 6,000개라는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남하고는 뭔가 달리 맛있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실패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꼭 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이 빠지질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결국은 김학래 씨는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뭐요? 이런 어떤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짚어주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한번 그걸 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이들 그 실패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이봉원, 이경래 엄청 많이 실패한 애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오늘 도움이 많이 됐죠. 이렇게 뭐 또 사업을 하실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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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